안녕하세요. 오늘 좀 내동매매 하신 분들이 왠지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자금의 순환이 확 바뀌는 거를 잘 캐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점에서 높으니까 이거를 항상 계속 생각해야 돼요. 두 개 산업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제가 놀지 말고 끊어주는 라인 설정해 놓고, 그다음 얘가 올라가면은 이게 빠지면서 이게 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패턴이 지금 요즘에 너무 자주 반복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규장이 왜냐면 종료됐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밀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야 왜 밀리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좀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혹시나 시간 있으신 분들은 뭐를 좀 읽어보면 좋을까? 이게처럼 또 기본 강의를 좀 찍어야 되나? 고민인데, 이거 추억의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기본 강의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딱 하나 새로 찍던가 해야겠다. 고점에서는 별로 없었으니까 이걸 조만간 끼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합시다. 첫 번째, 산업 매매를 할 분야를 명확하게 정하자. 우리는 쫓아가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은 두더지 매매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여러 가지를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통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두더지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구멍을 다 노리지 않을 겁니다. 모든 두더지를 노리지 않고 하나에서 두 개만 찝어요. 그래서 얘만 째려보고 있어요. 얘만 째려보고 있다가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죠. 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더지 매매법 혹은 덫 매매법, 우리가 공성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이렇게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앞에서 막 욕하고 막 엉덩이 까가지고 막 낼름낼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가갖고 패서 죽이고 싶죠. 패고 싶단 말이에요. 매매하고 싶단 말이에요. 쫓아가면은 매복한테 화살 맞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딱 요 전선, 우리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데서만 화살을 쏘고 아니면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공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캐슬이에요. 움직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다리가 다쳤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다리에 깁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눈앞에 와서 이 사정거리 닿았을 때만 패고, 그게 아니면은 못 때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매수. 그리고 뭐예요? 쫓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버리세요. 내가 못 잡았어. 버리세요. 왜냐면 지금 거래대금이 미친듯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언제든지 기회는 와요. 기회는 오거든요. 근데 쫓아가는 매매를 하니까 많이 물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 하이드로 리튬을 먹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리튬 선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걸 안 올라가는데 우직하게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탁 때린 거죠. 오늘 해서 뭔가 얻어 맞았어요. 내가 이미 멘탈이 깨졌어요. 그리고 스텝이 자꾸 꼬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깡통을 안 차보신 분이, 깡통을 많이 안 차보신 분들은 오늘 해서 맞았는데 죽어라 합니다. 왜? 남들은 돈 벌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점집 가보면 깃발 뽑기 있잖아요. 깃발 뽑기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깃발 슉 뽑는 거, 이렇게 샥 뽑는 거, 그거 해보시면은 빨간색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평생 뽑아봐요. 거기서 뽑혀지나? 안 뽑히거든요. 뽑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날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렇게 머리를 샥 비우세요.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어차피 내가 못 잡는 컨디션이고 내가 오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안 될 때 왜 자꾸 하냐고. 잘 될 때 많이 하세요. 잘 될 때 많이 하시고, 안 될 때는 좀 쉬세요. 우리가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조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내가 뭔가 손해를 봤으니까 오늘 무조건 다 만회해야지 해갖고 막 하려는 그런 강박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놔야 손실이 많이 안 생깁니다. 근데 안 될 때 계속 해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20대 때 하루가 너무 안 되는 거야. 한 6개월 정도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래서 하루 안 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날 죽어라 매매하니까 진짜 죽어라 다 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가 안 될 땐 안 돼요.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가는 거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글로비스를 아침 방송 보고 잡으신 분들은 사실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왜냐면 딱 얘기했을 때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대신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차익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약속합시다. 산업 매매에 대한 분야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두더지 매매법이랑 덧 매매법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의 지금 심리가 어때요? 어쨌든 오늘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채팅방은 어떻죠? 지금 죽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오늘의 변동성이 털렸으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래 대금이 높다는 것. 자, 거래 대금이 높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는 사람 많고 파는 사람 많으면 뭐가 생겨요?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내려오는 거랑이 많겠죠. 그럼 뭐예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크다. 이건 뭐예요? 위아래 등락폭이 크다. 이 꼴은 뭐예요? 내가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날릴 수도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아지려면 결국엔 뭐예요? 4848이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툴로 원웨이장으로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팔아요?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기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위아래 타점을 잘못 잡으면 그냥 낑 하고 가는 거예요. 낑 하고 간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 대금이 높을 때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도망갈 자리를 꼭 설정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망갈 자리를 꼭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 많이 해요? 현대차로 볼게요. 우리 현대차 오전에 봤을 때 잘 갈 때 우리가 현대차 4% 정도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4% 정도 됐을 때 분명 이 하락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이 깨지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망갈 자리를 여기로 끊어놨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거 끊어놨잖아요. 이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사람은 이탈되면 일단은 오케이, 어제보단 올랐으니까 내가 수익금은 포기가 되지만 끊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정해 놓으시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죽어라 이평선이 특히 시마나 제가 패턴 오시면 제가 어디까지 하락 허용할 거예요를 그냥 뇌에다가 박아드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꺾이기 시작을 해서 하면은 왕 오고 올라갔잖아요. 리포트 팔로 샹 하고 올라갔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5일선 타고 엄청 세게 올라갔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요구 수익률이 높거든요. 높고 여기서부터 양봉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캔들과 이평선을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양봉이 연달아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할 거예요. 양봉이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봉이 안 나오는데 음봉 나오니까 요구 수익률이 왕창 높아지면서 음봉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럼 밀리는 거죠. 왜? 여기서 이따만한 게 나와야 되거든.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평선 꺾여요. 꺾이기 때문에 눌린단 말이에요. 저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오시는 분들은 이거 못하시면 제가 아예 매매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매매 쪽에서도 약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리포트나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고 언제든지 수익화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거래 대금이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도망갈 자리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위치가 높을 때는 딱 두 개만 잘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지키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안 잃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미국 주식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텐데 우리의 방법이 뭐예요? 잃는 건 별로 없어요. 잃는 건 없는데 자꾸 돈이 쌓여요. 돈이 쌓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 했는데 기간이 쌓이니까 돈이 자꾸 늘어나죠.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늘어나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붙는 거예요. 근데 자산을 붙을 때는 확 붙이지만 날릴 때도 한 번에 다 날리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도망갈 자리를 꼭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방송국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왜 종목을 줄 때 매수가랑 목표가랑 손절가를 한 번에 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살 자리와 팔 자리와 이탈할 자리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멘탈 깨지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타입이냐면 저의 구독자분들은 좀 노익장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 체력이 좀 부족하고 시장을 자주 보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이 못 보는 사람들만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항상 24시간 보는 친구들이랑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기가 어려우시다면은 그래도 매매하실 때 특정 가격을 정해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땐 스탑로스라든지 여러가지 HTS의 기능이 있습니다. HTS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셔서 내가 꼭 못 보더라도 기계적으로 특정 가격이 이탈이 됐을 때 손절이 될 수 있게끔 꼭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인 거죠. 오늘 자동차가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눌렸어요. 물론 오늘 고점 대비 많이 눌렸는데 얘가 그러면 아예 끝났어요? 그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눌려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고점에 사신 분들은 기분은 일단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앞으로 더 못 올라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잘 투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을 했을 때 뭔가 괜찮을 수 있는 종목에서 물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몰빵을 쳤다면 좀 그때부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렸을 때 내가 이 산업을 선택을 했을 때 높은 위치에 샀을 때 과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가만 생각하세요. 떨어질 룸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악재라고 뜬 그 뉴스가 이 상승을 기류적으로 무조건 다 제한하고 막을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우리가 이런 날들이 있었지만 버텼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어이씨 왜 사자마자 5%나 빠져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결국엔 뭐예요? 시간을 태우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자리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도 한번 깜짝 놀랐잖아요. 와씨 이거 어떡하지? 삼성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엄청 놀랐지만 결국엔 우리 뭐 했어요? 디램이랑 고정가들 계속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 대응은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타점 잡아서 다시 뚫어서 올라갈 때 요때 다시 타점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으면 이런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갈놈은 시간이 지나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로봇이라는 거 그리고 피지컬 A라는 부분에서 물론 위치는 높긴 합니다만 여기가 아예 최상단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분이 나쁘고 짜증 나겠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내 앞에 왔을 때만 패자. 그리고 내가 살 때 특히나 위에서 살 때는 어디서 팔지 고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같은 거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망했다고 여러분들 인생 끝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뿐이에요. 그 안 좋았던 기분 미국장 올라가면 다시 다 올라가요. 그런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막 질타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더 잘해보자. 어떻게 살면서 다 100% 옳은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례를 통해서 멘탈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많잖아요. 나만 얻어맞은 거 아니고 또 같이 맞았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다음에 다시 뺏어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는 한 번에 결판이 나지 않죠.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쉽게 안 지거든요. 그냥 여러 개의 전투 중에서 그냥 한 번 패배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패배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 패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패배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에이씨 오늘 기분 나빠 그냥 때려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쟁에서 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산에 대한 증식하는 그 전쟁에서 안 졌으니까 그 다음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거 이미 어떡하겠어요. 내일
내일 다시 복구하면 되는데, 그쵸?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거는 멘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고 로봇은 못 막습니다. 노조로 어떻게 막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차트 분석과 단기 이탈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다시 잡는 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산업 자체가 노조 때문에 꺾일 시장이었으면은 애초에 로봇이라는 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우리는 장기전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장기 마라톤에서 나중에 성과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에 리벤지 하면 되고, 우리 잘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삐끗했다고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다음에 더 벌면 돼요. 자, 리벤지에서 다 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투력 채우시고, 자 이제 시험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